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편에 이어 기릭동동의 그 저서인 유치방에서 유치는 육경변증과 마찬가지로 병증을 분류한 방법입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유치방이 이것이 비록 중경서에서 나왔지만 중경서를 그대로 따라가지 아니하니 왜 따라가지 않았는가? 이 문제점, 그러니까 중경을 이해하는 것도 여기 있고 동동을 이해하는 것도 여기 있고 동동을 알지 못하는 것도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책들을 볼 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자꾸만 그 처방 중심으로 해서 본다든가 그렇게 물론 어쩔 수 없는 거지만은 이 글을 쓴 사람의 의도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봐요. 왜 이 사람은 책을 중경서를 근거로 해서 썼는데 중경서의 방법론을 따라가지 아니했는가? 네. 여기에 그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를 못하고서 중경을, 이 동동을 그 공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동의 그 정신세계를 그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건방지게 지동동자도 제차하며 부지동동자도 제차라 이렇게 한 거죠. 공자가 맹자에 보면은 맹자가 그 말하기를 뭐라 그랬냐면은 공자가 춘추를 저수를 하고 나서 지하자도 춘추며 제하자도 춘추. 나를 아는 사람도 춘추에 있고 나를 벌 주는 사람도 춘추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미묘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와 같은 문체를 답습했지만 이것을 왜 동동이 이와 같은 것을 이렇게 했는가라고 환기시키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뜻에서 이거를 쓴 거예요. 그냥 쉽게 지나가시면 안 돼요. 왜 이와 같은 것을 했는가? 여기에 의해 가지고서 이 사람이 동동이 중경서를 공부를 하면서 중경서를 그대로 답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방법론, 정말로 중경 이후에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단순히 처방 공부해 가지고는 새로운 방법론을 찾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말하는 중경서와 유치방이 어찌 다만 글 가운데 깎아냈고 깎아낸 거는 유치방이 깎아냈잖아요. 깎아내지 않는 거 그대로 답습한 거는 기존의 중경서잖아요. 어찌 이와 같은 차이로 끝일 것이며 변증 분류의 방법의 차이뿐이겠는가. 이런 정도를 넘어서 있는 다른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제가 해석하는 거니까 정확하게 그 기릭동동이 정말로 이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이와 같은 흐름을 봤을 때 저는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 이 동동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예. 동동이 이것도 계속 제가 몇 번 썼던 글이죠. 동동이 소문과 영추를 의심하고 깎아낸 것은 조문 가운데 그것은 지르의 치료법과 상관이 없기 때문이 했는데 제가 내경을 중경서에서 내경을 좋아하지 않는 내경의 문구라든가 어떤 인식론 같은 거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부가 과장된 설에 가깝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한의사들은 대부분이 질병을 치료하고 잘 하고 계시지만 그 이면에 이 부가 설에 이 과장된 허사로 만들어진 어떤 그 허구의 그러한 상들에 굉장히 많이 그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틈만 나면은 여러분들한테 현대 우리가 한의학으로 넘어가기 위하고 현대인들에게 우리 한의학의 좋은 점을 부각시키고 살아남고 그들과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허구의 어떤 말들을 배제시키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끼리만 이 세계가 한의학 중심으로 돼 있으면은 이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과거는 다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러나 지금 세상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거는 기본적인 그 학문에 있어서 기본의 어떤 것을 갖추지도 못한 방법이에요. 이것을 배제시키지 않으면은 우리가 언젠가는 외부에 의해 가지고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미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외면해서는 안 돼요. 한약과 침이 잘 듣고 물론 다 고치는 건 아니지만 좋다는 건 어느 정도 다 알잖아요. 누구든지. 그런데 왜 문제가 되느냐? 바로 너무 과장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중경을 공부하는데 이와 같은 가명, 명분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해도 얽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이름이라 그랬잖아요. 이름에 한번 빠져들면은요, 그 실체를 못 본다니까요. 우리는 전부 다 이름으로 만들어진 개념에 그거를 따라서 공부를 한 거예요. 처음에 제가 자서에서 그랬잖아요. 성인의 이름에, 성명의 이름에 미혹되면은 과찰기실이라고. 그 사실 여부를 관찰하지 않는다. 딱 눌러버리거든요. 고전이라고 하는 이름, 중경이라고 하는 이름, 황제내경이라고 하는 이름에 감히 자기 자신의 의견을 개진을 하지 못해. 이건 분명히 의심스러운데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를 못한단 말이에요. 하셔야 돼요.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의심을 할 때는 무조건 의심을 하자는 건 아니고 자꾸만 의심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자기 나름대로 그 답을 찾게 돼요. 이름의 무서움을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거다. 그냥 막 넘어갔거든요. 지금까지. 가명의 해가 허사던 뭐 이런 육경이던 뭐 다 이름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이름은 해가 단지 하나의 이름, 하나의 사건으로 끝난다면 육경의 의안으로 추구한다 한들 무슨 해가 되겠는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한론에 관한 서적들을 보면은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거기에 다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마침내 중경의 본의를 크게 어지럽히는 것은 전적으로 육경의안에 있다. 이건 뭐 제가 여러분들이나 학계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는 거 다 알고 쓴 거예요. 얼마든지 저는 누구든지 자기 의견을 발표할 수가 있잖아요. 현대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제 방법론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은 뭐 저는 그냥 미친놈 소리 듣고 뭐 그냥 왕따 당할 수도 있죠.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개의하지 않으니까.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 이와 같은 방법론을 따르면은 이것이 좋은 면도 있지만 왜 이것이 문제가 되냐 하면은 이 이면에 중경서 본의가 가지고 있는 고법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한토화론에서 제가 계속해서 또 설명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경의 의안, 이것도 하나의 방법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법론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육경의 방법론으로 경유하지 아니하고 공부하지 아니하고 능히 중경에 들어가지 못해요. 지금까지는. 그와 같이 있기 때문에 중경 본의가 왜곡됐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중경 처방이라든가 중경서에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내용은 육경에 의해 가지고 왜곡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경으로 말미암아서 중경의 본의가 왜곡되었다는 거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허사가 만연되었다는 거. 그리고 육경의 중경의 처방이 육경론의에 의해 가지고서 편협되어졌다는 거. 이거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자는 거죠. 그러니 유치방 어느 곳에 육경
과 표리와 음양과 허실을 가히 볼 수가 있겠는가. 육경에도 보면은, 유치방에도 보면 요 같은 말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렇게 꺽쇠를 표시해놨어요. 이건 빼라, 생략 없애고 봐라, 이런 뜻이에요. 독부라고 하는 거는 원래 그 천자가 국민하고 백성들하고 같이 동고동락하지 않았을 때는 백성들로부터 따돌림 받는다, 이래서 독부로 쓴 거거든요, 맹자에서. 그러나 저는 여기서는 동동은 수천 년 역사에서 상한론에 대한 관점을 혼자 자기 어떤 그 개념을 세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독부라고 한 거예요. 독부 동동은 일과라. 모든 병은 하나의 독의 현상이며 하나의 독에서 벌어지는 이다. 그런데 일독인데 만방이라는 거예요. 일독이면은 하나의 처방으로 고쳐야 되는데 만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걸 의심을 해야 돼요. 제가 기릭동동에 그 처음에 빠져든 것은 이 만병일독설이거든요. 그럴 때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제가 저의 그 나쁜 점은 뭐냐면은 그 나름대로 동양 철학을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증자한테 삼음이라고 하는 그 증자 이름이거든요. 오도는 이리관지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도라 그랬어요. 앞에도 보면 도는 이리관지리가 아니고 오도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후세 사람들이 그냥 도라고 하면은 다 똑같이 알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공자도 우리도라 그런 거예요. 우리도는 하나로서 관통한다 그런 거예요. 그거는 철칙이거든요. 그런데 불교에서도 만법규일이라 하잖아요. 모든 법은 하나로 규결된다. 모든 병은 하나의 독의 현상이다. 어휴, 멋진 말이잖아요. 많은 책들은 너무나 많은 방법론과 너무나 많은 명칭에 대해서 제가 거의 그냥 뭐라 그럴까 헤매고 있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답을 찾고 있었는데 기릭동동의 황한의학을 보다 보니까 이게 딱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게 누구냐. 그래서 제가 동동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20대 때는 이 글을 못 봤어요. 근데 이게 기가 막힌 글이더라고요. 이게 현실적인 논리예요. 하나의 독이 하나의 처방이면 공부할 필요가 없죠. 그거면 다 끝나잖아요. 안 그렇잖아요. 하나의 독에 치료하는데 많은 처방이 필요하다. 우리가 앞으로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릭동동은 표리, 음양, 허실 이와 같은 개념들을 추구하지 않았지만 그 개념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추구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이와 같은 문자를 취하지는 않았지만은 이 일독만방에는 표리, 음양, 허실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동동의 글을 읽은 이후로 지금까지도 이 말들이 귀에서 울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논어에 나온 말이거든요. 아주 좋은 말 들어가지고 귀에 어려운 소리를 듣도록 귓가에 아주 맴돈다는 얘기예요. 맴돈다. 아주 멋진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의사라면은 최소한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자기 나름대로 이와 같은 필살의 진짜 한 구절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거는 의학사에서 뛰어난 천재죠. 천재죠. 그 소절은 부분적인 거죠. 증상이나 처방의 그 부분적인 것은 혹 출입하거나 중경에 그것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은 큰 틀, 유치방이 가지고 있는 큰 틀은 그 중경 본의에서 크게 벗어나진 아니하니. 또 원래 논어에 있는 말을 제가 각색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방은 찬차본보다 뛰어난 것이 멀다. 아주 뛰어났다. 이런 소리예요. 이거는 제 관점이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가운데 저한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유치방을 읽어야 되냐? 그럴 필요 없어요. 기존에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책이라든가 그걸 다 그냥 보시면 돼요. 새삼스럽게 유치방을 보지는 않아도 돼요. 다만 철저하게 실증주의를 근거로 해서 그와 같이 투철해지면은 우리가
어떤 글을 읽더라도 제가 그 자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러 실증에 철두철미하게 무장을 하면은 위탁에 조문 가운데 위탁 어디에서 빌려왔다든가 어디서 뭐 끄집어 왔다든가 그와 같은 위찬과 어떠한 가탁의 문자를 접하더라도 미혹되지 않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미혹된다니까요.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뜻이 있나? 그러고 빠져든다고요. 대체로 고인들이 글을 저서를 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 선생의 글을 소술할 때는 글을 쓸 때는 이에 관해서 다른 어떠한 글을 자기 나름대로 쓸 때는 옛 제목을 그대로 답습해 가지고 그 책의 이름을 바꾸지 않아요. 요 말은 그 관자라고 하는 그 제자 백과서 중에 일본 학자가 서문에 쓴 글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뛰어난 거죠. 그런데 이 말도 알고 보니까 그 여가석 선생의 거기에도 이와 같은 비슷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학자들도 고서들을 다 공부하면서 전부 다 이와 같이 했었구나. 그게 뭐냐면은 동동이 중경을 소술하면서 중경에 관한 글을 쓰면서 구제가 뭐예요? 상한잡병론이잖아요. 상한잡병이라는 이름을 답습하지 않은 거예요. 답습하지 않고 하필이면 이름을 바꿨는가? 유치방으로. 이거에 대해서 왜 했느냐? 앞서도 말했잖아요. 유치방은 중경서에서 나왔지만 중경의 설을 그대로 궤적을 답습하지 않았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여기에 대한 제 판단은 뭐냐면은 절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생각하건대 내가 이르건대 동동은 아마도 맹목적으로 옛날의 방법론을 답습하기보다는 나는 중경의 본의를 개성하겠다. 이와 같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치방이 무슨 중경의 본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셔야죠. 유치라고 하는 말은 계사전에서 나온 말이에요. 계사전에 방이 유치하고 물이 군분하니. 그러니까 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지역이에요. 지역에 따라서 끼리끼리 모이고 물건은 무리로서 나뉘어진다. 예를 들어서 나무 같은 경우도 군락을 이루잖아요. 이끼면 이끼, 뭐 소나무면 소나무, 이렇게. 물론 인간이 그렇게 해놓은 것도 있지만 동물 같은 거 보면은 기린은 기린끼리 있고 사자는 사자끼리 있고 하마는 하마끼리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자연 현상에서 나타나는 유치라고 하는 거예요.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분류예요, 분류. 자연적인 분류. 이것은 현대 학문에 있어서도 우리가 책을 본다든가 어떤 책도 분류로 다 돼 있잖아요. 앞에 보면 목록이 있듯이 목록에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분류거든요. 그러니까 현상이 분류로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유치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예, 유치라고 방이 유치해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기릭동동은 주역을 공부를 했다는 뜻이죠. 이 말에는 이미 나는 주역을 공부를 했고 이 말이 자연의 현상이기 때문에 인위적이지 않다. 육경론은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분류해 놓은 것이라면은 이것은 그냥 현상 그대로 나타나는 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천변만증, 수많은 병증이 각각 그 유를 따른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보통 류상종이라고 끼리끼리 논다. 바로 그거예요. 현상이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현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에 그 유를 모아서 구분하니 그것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이 천변만증 수많은 변증도 끼리끼리 분류를 해놓으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경 변증도 이 관점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것은 긍정적인 면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이 수많은 병증에 대해서 어찌 미혹되겠느냐. 왜냐하면 분류끼리 가면 되죠. 어떤 사람이 속이 쓰리고 아프다면 내과로 보내고 뭐 하면은 비뇨기과라든가 그래서 안과라든가 뭐 이비인후과라든가 그게 다 분류잖아요.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의혹이 안 들죠. 각각의 전문가한테 맡기면 되니까. 예.
그런데 두 분, 숙하와 동동의 차이점은 뭐냐? 숙하는 육경에 의탁해가지고서 변증하는 거죠. 벌써 육경을 의탁한 건, 육경은 제가 앞서서 설명했지만은 내경의 경락에서 나온 거잖아요. 벌써 한번 어디에서 또 인용해서 끌어왔잖아요. 육경을. 동동은 어떻게 했냐면은 책에 있는 군방, 계지탕의 정방이죠. 마왕탕의 정방. 그 군방을 맨 앞에다가 써요. 육경으로 분류되어 있는 게 계지탕하고 계지탕에 대한 증상을 쭉 나래 변방까지. 거기에서 처방을 다 갖다 붙여놓은 그 끼리끼리 모아둔 거예요. 요거는 제가 그 대망이 제강하니 큰 그물에 별이가 있으니 그래야 조목, 조그만한 그 눈들이 이렇게 엉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큰 별이가 없으면은 세목, 자그마한 그 눈들이 엉킨다는 거예요. 앞서도 제가 그랬잖아요. 이걸 통치하고 관계 있는 거라고. 이것은 두 사람의 똑같은 마음이지만은 육경의 방법론은 사적인 거라면은 유치방에 의하는 공적이다. 이거는 뭐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조금 저도 그 너무 육경의 의안을 그냥 조금 무시하는 듯한 그런 발상에서 쓴 건데 어느 정도 이와 같은 개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거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무릇 이 처방으로 이 증을 치료한다는 것은 앞서 설명했잖아요. 동동이 이렇게 했다는 거. 이것은 중경중무의 뜻을 그대로 따른 거예요. 그런데 마왕탕은 태양병에 속하고 승기탕은 양면병에 속한다. 이와 같은 것은 자기 누군가의 임의적으로 그렇게 해놓은 거죠. 벌써 이미 이것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절대적으로 이렇게 벌써 규정을 지어버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이 개념 논리에 빠져버리면은 처음에는 이와 같은 것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돼요. 이렇게 명확하니까. 명확할수록 우리 몸에 빨리 이해가 되는 반면에 한번 이것으로 굳어지면은 다시 뒤집기가 힘들어요. 이게 발전이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건 자기주의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증후는 다음 시간에 이제 강할 거니까 동동의 의안에 대해서 누군가는 옳다 하고 누군가는 비난하지만 저 가명의 그 패단을 이해한 사람은 중경 이후에 동동 한 사람뿐이다. 네. 이건 뭐 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니까. 일단 육경론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는 거는 대단한 뭐 안목이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요. 자, 육경의 이름이 왜 문제가 되느냐? 무궁한 의혹을 열어놓은 게 바로 육경의 이름에서 시작되었다. 고방의 적용증을 협소하게 만든 것도 육경의 이름에서 시작되었다. 중경의 본의를 어지럽힌 것도 육경의 이름에서 시작되었다. 그런데 동동에 이르러서 어느 날 그 가명이 드디어 떨어져 나가고 중경의 그 처방들이 쓰이는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거예요. 이름 하나 잘라내기가 이와 같이 어려운 거예요. 지금도 제가 이와 같은 주장을 뭐 기립동동 이와 같은 말을 한 건 아니에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평론을 한 거죠. 기립동동은 이런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저는 오랫동안 이거 생각을 해가지고 예. 제가 겪었던 그와 같은 감정을 그대로 글로 쓴 거예요. 저도 이런 데 다 현혹이 됐던 사람이니까. 이건 뭐 제 글이지만은 지동동하야 일조의 기가명이 수발언하고 경방이 활용해라. 나름대로 조금 멋진 글이에요. 예. 동동과 같은 사람은 불고인지 시비하고 사람이 자기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라는 걸 돌아보지 않고 오직 의에 나간 사람이다. 요거는 그 한태지가 그 이제 백이 숙제에 관해서 글을 쓴 거에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시비를 돌아다보자. 우리가 보통 누가 좋아하면은 같이 좋아하고 누가 비난하면은 위축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그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안 그랬다는 거예요.
불고 인지 시비하고 저기 이건 굉장히 뭐 한태지의 아주 뛰어난 그런 문장이니까 의에 나간 사람이에요. 두려워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은 기릭동동이 의라고 여긴 거 뭐냐? 다 똑같은 말이에요. 증상과 처방이에요. 이 사람은 증상과 처방 이해는 돌아다보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서도 뭐 일어 증방이 철두철미하게 증상에 뭐 근거를 해야 된다. 전부 다 글을 변형해서 쓴 것에 불과해요. 예. 그 외 어떠한 설도 여기에 더하지 않았다. 동동의 문체는 원래 이 제자들이 기릭동동의 글에 대해서 문장에 대해서 강정그검이라고 했어요. 이 말뜻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거는 제가 써놓은 거예요. 왜 이와 같이 강정그검이 됐느냐? 동동의 문체는 옛 경서들을 마려라고 하는 건 숫돌에 갈듯이 우리가 그 칼을 갈잖아요. 글도 마찬가지예요. 옛 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그냥 다듬고 계속 외우고 반복해가지고 터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릭동동은 이 과정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소회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어떤 글을 쓸 때 상대방이라든가 이런 감정을 손상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돌려서 부드럽게 돌려서 얘기를 하는 경우를 회어예요. 그러니까 글 쓸 때도 이 회어를 잘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회어법을 잘 쓰는 사람이 이 사람은 둘려서 말을 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와 같은 말 중에 강정그검이라고 했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간엄이란데 간엄. 간결하면서도 엄숙하다. 근데 왜 이와 같은 표현을 했느냐? 간엄이라고. 강정그검. 최고의 칭송이에요. 이게 바로 고문의 정신이에요. 이것은 이 말을 쓴 제자들은 고문의 정신이 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글이 굉장히 강하고 정직하고 엄숙하다는 거예요. 간결해야지 엄숙해지는 거예요. 회어법으로 문장을 쓰는 간엄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이것은 고문의 최고의 그 찬사를 보낼 때 강정그검이라고 그래요. 물론 기릭동동은 이 정도는 사실은 아니에요. 예.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이 정도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중국 문학사에서도 철학사들 몇 사람 없어요. 한퇴지라든가 유정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몇 사람 없어요. 동동의 학술은 중경을 본받았고 그 필법은 춘추를 본받은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뭐 일만 열면은 뭐 중경도 춘추를 받고. 동동은 춘추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글을 보면 다 나타나요. 예. 그 춘추 방식에 의해서 글을 쓰려고 했던 게 나타나요. 예. 수 100세 후라도 그 오늘날 관점이죠. 300년 분이니까 동동의 글을 우리가 읽게 되면은 그 추상과 같이 감히 그 무섭기가 늠름하기가 가을의 서리빨 같은 기운을 가히 알 수가 있다. 이건 뭐 제가 그냥 문학적으로 그냥 표현한 거니까 뭐 그렇게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 깊이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만큼 기릭동동은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고문을 많이 읽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약증이라고 이렇게 그 중경에 나타나는 본초를 자기가 금계의 요락과 중경서의 그 증상을 모아가지고 약증을 썼잖아요. 왜 약증을 썼느냐? 증이라고 안, 약증을 안 하고. 약증은 뭐냐면은 논어를 공부했다는 얘기예요. 사서 첫 편에 제가 그랬잖아요. 문헌이 부족하거든 부족증인지라 그랬잖아요. 공자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문헌이 부족하면은 증거로 삼을 수가 없다. 옛날에는 증자 대신 징자를 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릭동동은 책의 이름을 통해 가지고 논어를 자기가 공부를 했고 주역을 공부를 했고 춘추를 공부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는 그런 것을 읽을 필요는 없어요. 예, 뭐 그렇게 고서를 제가 읽으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 사람들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최소한도 우리는 이런 정도는 알고는 있자. 이 사람이 왜 이와 같은 말을 했는지. 예,
거기에는 이와 같은 정신이 있구나. 이 사람의 그 다 모든 정신은 뭐냐면 실증주의예요. 근거주의. 물론 그것이 우리 한의학에서 말하는 실증이지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도 물론 실증은 아니에요. 전부 다 가설이죠. 다만 최소한의 가설이, 초기의 가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제가 한 거의 20년 전에 초기에 썼던 글인데, 지금 봐도 이게 그때는 좀 허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나중에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글은 지금까지 쭉 썼는데 이 한 줄로서 마무리될 것 같아요. 자, 고의의 서가 중경에 이르러서 한 변만 했고, 중경이 어떤 것을 수집했는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한 변 반한 거예요. 중경의 서가 숙하에 이르러서 찬차로 해서 또 변한 거예요. 우리는 중경이 어떤 글을 남겼는지 모르잖아요. 또 한 변 변한 거예요. 자, 이 찬차본이 이모기에 이르러서 세 변 변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기존적인 틀은 다 갖췄어요. 육경 변증에 의한 거. 그런데 이 교정지본이 동동에 이르러서 크게 변한 거예요. 유치방. 완전히 기존의 그것을 다 폐지시켜버린 거예요. 물론 이거를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은 없어요, 별로. 그래도 다 이거 가지고 공부를 하죠. 육경 변증 가지고. 예, 이거는 너무나 동동의 그 지나친 관점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만 이와 같은 방법론도 있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자, 한 번 변하고 또 한 번 변하며 크게 변하는 가운데에 변하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증상과 처방은 안 변했어요. 거기에 형태의 형식만 변했는데 그 이면의 증상과 처방은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판본이 여러 개 있으니까 요즘엔 계림본도 있다 그러고 무슨 당황본인가 이거 무슨 본인가 거기도 있고 조금씩 다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큰 틀에 있어서 증상과 처방 안 변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상과 처방의 관점에서 보면 중경서는 하나일 따름이다. 찬차본이니 무슨 이목이니 그다음에 조개미가 어쩌니 그런 거에 우리가 관점 둘 필요 없어요. 오로지 증상과 처방의 관점에서 본 중경서는 큰 틀은 안 변한 거예요. 기본적인 속성은 안 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숙하가 찬차를 하지 아니었다면 중경서가 이미 끊어진 것이 오래됐다. 그러니 제가 중경서 숙하에 대해서 공격도 하고 그랬지만은 제가 어떻게 감히 누구를 회방을 하고 누구가 잘했다 하겠느냐 이 소리예요. 예. 숙하가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사실은 이 중경의 증상과 처방 다 끊어졌죠. 자, 옛사람들이 사물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되 그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한테 일깨워주고 싶었던 것은 본질에 있는 것이지 그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니. 그렇잖아요. 다만 우려하는 것은 그 이름에 매몰되어 가지고서 그 실체를 알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주제 넘게 옛날 글들을 뭐랄까 개념 여기에 맞게 조금 써놓은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경학술인 증후론에 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증후가 뭔가 이건 한번 계속 시간 나는 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증후가 뭔가. 감사합니다.